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건축의 목적 안도 다다오는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건축의 기능이 아닌 건축의 가능성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열리는 안도의 건축. 지금부터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시퀀스와 반전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은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제대로 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그를 만나기 위해 안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안도 다다오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유현준 건축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님하고는 제가 최근에 벌써 두 번째 네.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르코르비지의 그 강의하실 때 예. 이제 대담은 아니죠. 이제 제가 사회만 보고 이제 설명은 다 해주셨으니까. 네, 말 한 반쯤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때도 뵙고 네. 굉장히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안도 다다오, 네네. 소위 이제 르코르비지의 수제자급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프로에는 처음 나오셨으니까 물론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에는 뭐 종횡무진 너무 활약 중이시라 이미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는 건축가시고요. 또 인문 건축학자라고 불리우십니다. 연세대, 하버드대, MIT에서 이제 건축을 공부하셨고요. 뭐 이 거장이죠.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 MIT 건축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MIT 교환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2017년에는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독일 디자인 어워드,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등등 30회 이상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등이 있고요. 최근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책을 또 펴내셨습니다. 건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떠올리세요? 건축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어떤 사람은 형태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공간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이런 거에 또 포커스가 맞춘 사람도 있고, 네. 누구는 뭐 재료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디테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명의 건축가가 있으면은 그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 한 편의 영화를 100명의 관객이 보면 100개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네, 건축 역시도 네. 건축가의 숫자만큼 건축의 세계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거장 안도 다다오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잘 몰라도요. 네. 이름 몇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안도 다다오 세계적인 건축가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독학으로 이제 건축을 배웠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자서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학교 가지를 않고 그냥 유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건축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네. 안도 다다오 수많은 건축가들 중에서 이 안도 다다오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와 2019년에 그가 여전히 유효한 네. 어떤 의미가 있다라면 그게 뭘까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평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서양의 건축의 특징인 기하학과 일본 건축의 전통 건축의 특징인 복잡한 진입 시퀀스를 합쳐놓은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가요, 너무? 약간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서양 건축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기하학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황금 분할 항상 생각하고 도움 건축 원형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들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도형화시켜서. 기하학이 뭐냐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시작해서 되게 기하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건물이 다 기하학적으로 지어지진 않지만은 중요한 어떤 신전, 디바인한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는 다 기하학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 문화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동양의 일본은 되게 이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걸 더 넓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잡한 시퀀스를 가져요. 이게 그 경험의 어떤 공간을 넓힌다고 네. 하나요? 이게 그쵸. 좁은데
막 돌아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건턴 이시케가 쓴 아티클에 나오는 Space is money, time is money 이런 아티클이 있는데 미국같이 공간이 넓은 데는 시간 거리를 단축하는 쪽으로 건축이 발달을 하고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일본같이 땅이 제한적인 곳은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건축이 발달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한 2평짜리 다도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5번 이상 꺾어가지고 들어가요. 꼬불꼬불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양한 장면들을 만들어서 더 머릿속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상상하게. 네.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서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근데- 많아라고 네. 했는데 밖에 나서 건축물을 보면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매요.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경험과 추억과 이런 것들은 많이 쌓이는데 실제로의 건축 면적은 적은. 그게 일본 건축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한 게 안도 다다오의 건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식인 어떤 기약 안에다가 네. 일본 건축물적인 어떤 그 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네, 네. 건축을 결합시키고.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르코르비제의 그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건축적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출 콘크리트를 쓰고 뭐 램프 경사로를 쓰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서양적인 건축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동양적인 낮은 담장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건축 안도의 건축에서 담장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컨트롤하기 위한 건물 아닌 다른 벽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의미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건축물에 의해서 경험이 되니까 내가 마치 나와 건축물이 하나가 돼서 이중주가 돼가지고 환경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네.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는 전 세계 인테리어 업자를 망하게 한다는 마감재를 안 쓴다고 네네네, 그렇죠.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건축 공간의 프로토타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원형 네, 원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뭐 네모난 공간에 동그란 공간 뭐 두 개 합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장식을 배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장식뿐만이 아니라 재료까지 걷어내버린. 네. 네, 말하자면 뼈대만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물은 다 구조체인 거예요. 우리가 고딕성당에 가면은 되게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마감재와 건축 구조체가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외장 마감재가 따로 있지도 않고 인테리어 마감재가 따로 있지도 않죠. 돌이잖아요, 다. 그냥 다 돌이잖아요. 네. 그게 구조가 되면서 마감재가 되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건축에서 있는데 네. 현대 건축에서 그게 많이 없어졌다가 네. 안도의 건축에서 그런 순수한 구조의 미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왜 그토록 인테리어 업자들이 싫어하는지. 네. 근데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게 마감재가 안 붙으면서 단열재가 못 붙기 때문에 그렇죠. 돌 사이에다 단열재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안도의 초기 작품들 보면은 그 마감재가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작가님과 그 얘기 다른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빛의 교회인가 뭐 그 설계할 당시 얘기 들으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지붕을 그럼 안 만들겠다고. 네, 그렇죠. 그 비우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우산 쓰면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건축 방식이냐라고 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자, 오늘 1부입니다. 거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프로 복수에서 건축가로. 제가 이 안도 다다오의 삶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권투를 직접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이 전형적인 복서처럼 생겼습니다. 이 목이 짧고 복서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복수에서 건축가로 이건 사실 그 중간 계단이 잘 납득이 안 가는 안 가는 거거든요. 거죠, 사실.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시작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공부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공부 안 해서 네.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싸움이나 좀 하고 싸움 좀 하던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대학은 이제 안 가게 됐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복서가 자기가 워낙 이제 싸움을 잘 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먹고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름 한 16번까지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6전. 그 정도는 뭐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의 원정도 가고 오. 동남아 원정 가서 이기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추어 아니라 프로 복서로 16전이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먹고 살 정도가 됐는데 그 본인이 일하던 그 도장에 동양 챔피언이 와가지고 뛰는 거 한번 보고 이제 접은 거죠. 그 사람이 막 뛰고 나서 금방 체력 회복하고 또 3분 뛰고 이거를 딱 봤는데 자기랑 클래스가 다르다. 계속 성장하기 힘들겠구나. 열심히 해봐야 챔피언 못할 것 같다. 챔피언 못하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뭐 일거리가 좀 있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자벽부처럼 이제 시작을 한 네. 거군요. 워낙에 뭘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그런 뭐 철공소나 목공소도 많이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따기 시작을 한 건데 본인이 워낙에 학벌도 없고 전문적인 배경도 없으니까 좋은 일을 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전문적인 네. 어떤 말하자면 전문가를 쓰는 일은 주질 않았겠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일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헌책방에서 코르비제의 건축책을 보고 자기가 건축을 확실히 인생을 바쳐서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처럼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는 네. 좀 놀라운 게 네. 이게 단순하게 콘크리트를 친다고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학이지 않습니까? 네. 뭐 중량부터 계산하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1m짜리였을 때와 키를 2m라고 해서 2배로 키우면 네. 강도는 4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네, 맞아요. 예, 수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배, 3배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2, 3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면적과 뭐 기하학에 의해서 이제 수식이 또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기둥 위치 뭐 사이즈 뭐 그러니까요. 이게 독학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동물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지상에서 제일 큰 거는 코끼리가 제일 크거든요. 네. 코뿔소 이런 거 코끼리가 제일 무겁고 그 하마 이런 것들인데 다 보면은 뭐 별로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바다에 가면은 고래는 그거보다 훨씬 크죠. 몇십 배. 그렇죠. 고래는 뭐 몇십 메타짜리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흰수염 고래 이런 거 큰 이유가 부력 때문에 말씀하신 그 뼈의 단면이 그렇게 굵을 필요가 없어서 그게 바다 생물이 육지 생물보다 더 큰 거예요. 무태서 이렇게 중력을 네. 이기면서 다니지 않아도 다나지 되니까. 않아도 되니까. 근데 거기다 그 관절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리가 가겠어요. 그렇죠. 이 나이 드셔서 체중이 늘면 네.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무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부피가 커질수록 이 단위 면적당 뼈가 받아야 되는 하중이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골조가 되게 무리가 가서 네. 한동안 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과거에 만들어진 많은 큰 건물들이라고 하는 거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냥 돌 쌓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좀 풀리는군요. 피라미드 이제 건축 저 내부 구조를 보면 없어요, 빈 공간이 거의. 산처럼 쌓아놓고 네. 중간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어서 네. 이 무슨 건축 재료의 낭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네, 그거를 비어 있게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재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움 건축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건축 재료를 쓰는데 판테온 같은 거는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형으로 돼 있죠. 네. 돔으로. 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즈가 크면서도 실내 공간을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또 한 번 또 커지려면은 재료가 돌에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고 철골 구조로 바뀌고 현대는 철골 구조라는 쇠를 쓰니까 그 단위 면적당 압축력과 인장력을 세게 견딜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높은 건물, 큰 건물, 체육관, 아레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혼자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 여기 네. 또 어떤 안도다다오의 놀라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 천재인 것 같아요. 아,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은 정말 건축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기타를 배워봐서 알아요. 저는 기타를 제 친구가 되게 잘 치는데 저보고 코드를 몇 개 가르쳐 주고서 현준아 이걸로 칠 수 있는 노래는 산토끼야. 그래서 산토끼 코드를 막 바꾸면서 치는데 내가 이게 노래 멜로디를 들으면서 코드가 머리에 안 떠오르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네. 당연히 안 떠오르지도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이게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재능이. 그러니까 르코르비제의
건축물을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도면과 사진만 본 다음에 그게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자기 건축에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정말 천재인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천재네요. 네. 그런데 그의 어떤 천재성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게 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이제 만나게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이제 건축물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네, 네. 제국 호텔. 그 대단한 호텔이죠. 제국 호텔이 무슨 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냐면은 네. 우리가 쓰는 온돌이 있잖아요. 온돌. 네. 우리나라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구들장을 데피는 거잖아요, 돌을. 바닥을 이제 떼는 네. 거죠. 돌로.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온돌은 뭐예요? 온수 파이프가 돌아가죠. 그렇죠. 파이프, 황동 네, 파이프 황도 넣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물을 뜨거운 물을 그걸 만든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예요. 온돌의 현대식화를 이룬 사람이. 그리고 그게 아마 적용된 게 이 제국 호텔이 첫 번째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아시아에 와서 이 제국 호텔을 설계를 하는데 일본에 왔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온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층, 3층으로 네. 올리잖아요. 난방이 화로잖아요. 네. 그래서 가벼운 다다미에다가 화로를 놓는 식으로 발달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추워요, 일본. 그렇죠. 도쿄의 집들 다 춥잖아요. 저 이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김정은 교수 교토에 있을 때 네. 자기 집 좋다고 오라고 해서 갔다가 저 진짜 저보다 나이 어렸으면 욕할 뻔했어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요. 난방기가 네. 아파트에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이트가 그걸 보고서 라지에타는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라지에타를 바닥에다 깔자. 그러네. 그게 이제 지금의 현대식 온돌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네. 근데 그가 만든 그 제국 호텔이 지금 있는 제국 호텔은 아니죠. 아니죠. 부쉈어요. 부쉈죠. 네. 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건물이 또 하나 놀라운 게 내진 설계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또 프랭크 로이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많아. 지진이 많은데 이거 건물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이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네.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일 때 기초를 같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밑에 원리로 따지면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정돼 있으면 네. 주먹으로 빵 치면은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쳤을 때 밑에 바닥에 밀리면 그렇죠. 미닫이문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 흔들 때 미닫이문처럼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충격을 흡수하는군요. 네. 그래서 최초의 내진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다 무너졌는데 걔만 안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거기에 이제 눈을 떴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 안도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하고 르 코르비제인데 네. 그 두 명이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 두 명이거든요. 20세기의 현대적 의미의 건축물의 가장 기초와 형태와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다. 네. 근대 건축의 거장. 보통 4명을 얘기해요. 르 코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알바 알토, 미스 반델로에. 미스 반델로에. 요 4명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 핸델 이런 거거든요, 거의. 미스 반델로에까지는 알겠는데 그 중간에 세 번째 알바 알토. 알바 알토. 네. 저도 사실 그 사람이 약간 끼기엔 좀 약간 딸리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알바 알토하고 미스는 이제 4대 천왕을 만들기 위해서 낀 두 명이고 네. 그러니까 4강까지는 그런데 이제 네. 파이널에 딱 결승에 올라가면은 꼬르비제하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명 남아요. 딱.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가난한 복서였던 한 남자가 네.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천재성을 통해서 이제 건축가가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입문에 바로 현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국 호텔이 있었다까지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이거 자서전 제목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건축가로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자서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자기가 건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런 인테리어 일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동네 고책방, 그러니까 헌책방 집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꼬르비제의 작품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네. 드는데 비싸서 남들 안 보이는데 숨겨놨대요. 못 사가게 하려고. 딴 사람이 못 사가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때 되면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또 주인 아저씨가 맨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다시 또 숨겨놓고 막 그랬단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 밑에 가서 건축을 배우고 싶다 해서 무조건 갑니다. 유럽으로 떠났는데
여기서 또 우리하고는 다른 느낌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서 유럽을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기차로 못 가잖아요. 유럽에. 네. 기차 타고서 유럽을 갔다고 그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갔더니 몇 달 전에 루콜비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저도 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루콜비제는 네. 세상을 떠난 뒤였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간 김에 유럽 건축을 쭉 보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책에 나오는 게 그때 그 기하학의 파워를 자기가 느꼈다. 그러니까 동양 건축에는 기하학이 없거든요. 거의 뭐 이 자금성 정도 있고 네. 우리가 보는 건축은 동양 건축은 관계의 중심이에요. 관계.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랄까 바둑과 비슷해요. 바둑하고 체스의 차이랑 비슷해요. 문화로 치면은. 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형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그래서 일본의 뭐 카츄라 빌라 이런 게 보면은 그 건물의 모양이 바둑판의 돌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스라는 건 이제 독립된 말들이 이제 서로의 어떤 개인 그쵸. 기량으로 싸우는 거지만 바둑은 병정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병정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 바둑에서 또 하나 보이는 특징은 바둑은 항상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거겠어요? 빈집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이겨요. 집을 많이 가지고. 네. 그러니까 empty space죠.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왕을 죽이면 이기는 게 아니고 돌을 그렇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 건축의 특징은 상대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어있는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지어는 독립된 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집만으로는 그런가요? 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계성이 없는 한 집은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고 이제 잡힌다라고 보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게임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활자 차이도 나타나요. 알파벳과 한자의 차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파벳은 27개인가의 A부터 Z까지의 것들을 컨비네이션을 바꿔서 이걸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한자는 하나의 독립된 건 얘네들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컨비네이션이 달라지고. 네. 나무목자와 한일자가 밑에 붙어 있느냐 위에 붙어 있느냐 뭐 달라져. 한일자 길이가 기냐 짧으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동양 건축의 특징이. 그래서 이 안도 다다오가 그런 어떻게 보면 동양이 갖고 있는 상대성 그런 것들과 서양의 기하학과 두 개 합쳐져서 나온 그 최종 결과물이 안도의 건축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그가 그 유럽에서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그만의 어떤 건축 세계가 만들어졌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갑니다. 도면이 아닌 신념으로 완성한 건축. 이 이야기는 뭐 멋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딴다는 거는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주는 그 건물주가 더 대단해요. 이게 이분이 AS가 되게 좋았대요. 르꼬르비제한테도 제일 중요한 걸 알아내셨군요. 그러니까 AS가 있어야 된다. 그치. 짓고 나서 나 몰라라가 아니고 일단 지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뭐가 문제가 있냐 물어보고 뭐 전구라도 갈아주고 뭐 이제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서비스 마인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그걸 배워갔는데 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게릴라 정신이 있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뭐 체 게바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체 게바라가 해놓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건물을 짓잖아요. 그게 네. 도시 속에 짓는 조그마한 건물이 마치 한 명 한 명의 게릴라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지만은 똑같은 신념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신념으로 일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고 이게 상하 관계예요. 전화기가 5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책상 위에. 자기 책상 위에만. 직원들이 자기 책상에서 전화 못 걸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 오피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4층 정도 되나?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중앙정원처럼. 네. 근데 그게 사무실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지어졌던 건물인데 그게 아마 임대가 안 나갔는지 하여튼 집이었는지 자기가 사무실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안도가 1층에 자기 책상을 놓고 책상에 전화기만 있고 사무적으로 전화할 때도 다 내려와가지고 전화 받아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체크하고 경비 아저씨 같은 거죠. 그리고 말로는 이제 게릴라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건축 설계사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임대가 안 나갔다라면 참 불명예일 테니까 나래도 들어가자.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이 되게 건축적으로 좋은데 그런 건물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임즈라고 빌딩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교토에 가면 강가에 있는 되게 예쁜 건물이 있어요. 본 거도 같은데요. 네. 네, 교토 갔을 때. 그게 강이 보통 이렇게 일본은 강이 좋은 게 조그만 개울이 흘러도 그러니까 수위가 별로 왔다 갔다 안 해요. 얘네들이 하산지대니까 현무암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쫙 쫙 흡수했다가 흡수하고. 네. 조금씩 내보내는 그게 잘 돼서 우리나라처럼 비 많이 오면 막 수위가 몇 미터씩 올라가고 그러면 수변 공간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물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을기가 편하네요.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네. 뭐 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일 맞아요.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축대는 조금 높게 네. 쌓고 네, 바짝 붙어 붙여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아까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한다의 표준이에요. 진짜 샘플이에요. 가면은 제가 거기서 1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파악이 안 돼요. 미로 같아가지고 막 일로 올라갔다 절로 돌아가다 막 진짜 복잡한 미로 3차원 미로로 돼 있어요. 네. 막 되게 막 건축적으로는 너무 확 좋다. 근데 거기 있던 가게는 다 망했어. 다 비어 있고 미장원하고 식당 하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두 번째 못 찾아오는 거야 그 가게를. 그러니까 그런 맹점들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주택을 지었는데 추워가지고 못 살아서 창고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있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축물이 아닌 네. 자신만의 어떤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런 거 확실하죠 이번에. 타협을 안 하죠 웬만해서. 사실 저는 이 안도 다다오가 일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수능적인 일본 어떤 사람들의 맞습니다. 성격도 그게 커요.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 우리나라 같으면 또 없죠. 멱살 잡고 싸웠을 싸우죠. 것 같은. 네. 네.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은 시공회사가 훌륭해요. 그게 제가 일본 친구들하고 저하고의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디테일 재료 다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 애들은 학교에서 간 나온 애가 도면을 그려서 주면은 나머지는 시공회사가 다 해줘요. 실질적에 다 그리고 디테일도 다 그려주고 그 노하우가 막 그런 저랑 같이 학교를 졸업했던 친구인데 일본 가가지고 사무실 차려가지고 하는데 너무 작품이 좋아. 왜 그러냐면 시공회는 내가 150년 된 시공회사가 디테일을 다 백업을 해주는 거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 60 할아버지가 와서 디테일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그려놓으면 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됩니까? 그럼 이거 하려면 이거 네. 하셔야 되고 뭐 블러블러. 근데 이제 안도가 고졸 출신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일본 건축 산업 자체가 이 사람을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백업 네. 회사가 다 해주니까. 그럼요. 네. 얘는 그냥 컨셉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블 영화 이야기하다 들어왔는데 마블 영화에서 제일 부러운 게 아이언맨이거든요. 왜냐면 그치. 말만 하면 자비스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일본 건축은 야, 자비스가 있어. 만들어. 그럼 자비스가 다 만들고 빨간색 칠해. 그러면 빨리 다 그러니까. 칠해주고 이 사람은 그냥 그림만 얘기하고 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럼 자비스가 다 계산해주고.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백업 기반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이 건축 설계사가 네. 미적 토대 위에서 건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예술가이자 그것을 완벽한 수식으로서 정리해낼 수 있는 수학자여야만 하는 두 개의 롤을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네. 어떤 클래스에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 감각만 있어도 건축가로서 자신의 작품들을 세상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다는 거. 그럼요. 네. 이건 훌륭하네요 정말. 네. 이게 걔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지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을 리스펙트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목숨하고 직결된 거 아니에요. 내가 건물을 짓는 건축가와 이 시공사들은 그러겠네. 네. 제가 잘못하면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그 사람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돌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옛날부터 2층, 3층 집을 짓잖아요. 올리죠 위로. 네.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난방 시스템이 다르서 우리나라가 경복궁은 단층짜리인데 오사카성은 5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도시가 상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고밀화된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누가 제일 돈을 벌겠어요? 상인들이 돈을 벌어요. 상인. 자기 네. 물건 사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네. 상인 계층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도는 거예요. 경제적 자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훨씬 더
이게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선은 계속해서 망한 이유가 온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온돌 때문에 단층짜리 집밖에 없고 도시가 고밀을 안 되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있는 자본은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으면은 땅 문서를 물려받은 애들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렇지. 소위 이제 유산상속의 유산상속 개념으로. 그냥 그 은수저 금수저 받은 애들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자본도 적고 그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부동산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회가 500년 동안 정체돼서 점점 구한말로 갈수록 점점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회적 어떤 계층들이 서로 자리바꿈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역동성이 생기고 네. 그 자리바꿈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건축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어떤 형태가 네. 우리의 문화예술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